2024년 12월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살을 베는 것 같았죠. 제 이름은 박춘식. 올해로 78이 된 노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의 한 낡은 반지하 방입니다. 보일러 기름이 떨어진 지는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름집 사장님께 전화라도 한번 걸어볼까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지난달 외상값 5만 원도 갚지 못한 처지에 무슨 염치로 또 부탁을 하겠습니까? 믿을 거라곤 10년 묵은 전기장판 하나뿐인데 이 녀석도 주인을 닮아 수명을 다했는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온기가 돌지 않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바닥. 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잊기 위해 먹다 남은 식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없이 넘어가는 깡소주가 식도를 타고 쓰라리게 내려갑니다. 참 쓰더군요. 술도 그리고 제 인생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을 쉴 새 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0년대에는 뜨거운 중동의 모래바람을 마시며 벽돌을 날랐고 80년대에는 지금의 강남 아파트 숲을 올리느라 시멘트 가루를 밥처럼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내 자식들만큼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새벽 4시에 별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달을 보고 들어오는 살. 남들이 땅 투기다, 주식이다 해서 떼돈을 벌 때도 저는 정직하게 땀 흘려버는 게 가장의 도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몸바쳐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요. 통장 잔고 3만 4천 원. 그리고 곰팡이가 검게 핀 눅눅한 벽지. 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니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혹시나 자식 들릴까 싶어 황급히 확인했지만 카드 회사의 독촉 문자였습니다. 문득 딸아이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워 며칠 전 왔던 음성 메시지를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아빠 왜 자꾸 밤늦게 전화해? 나 바쁘다고 했잖아. 돈 때문이면 이번 달은 힘들다고. 제발 좀 알아서 해.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 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원망하진 않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전세금 빼가서 연락 끊긴 큰아들 놈이나 제 살길 바빠 명절에도 못 오는 딸이나 다 제가 못난 탓이겠지요. 돈이 없으면 부모 자식 사이도 남보다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갑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를 해도 참 고웠던 내 사람, 아내 순영이입니다. 오늘따라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위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특실은커녕 6인실 병원비 대기도 벅차서 쩔쩔맸던 기억이 납니다. 죽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사 먹이고 보낸 게 아직도 가슴에 천불이 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그때 압구정 배밭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 똥땅을 왜 사냐고 비웃었던 저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굴럭, 굴럭. 가슴이 너무 아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무도 없는 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소주병을 친구 삼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너무나 춥고 무섭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계신다면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일만 하다 죽는 기계 말고 진짜 사람답게
내 가족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 숨을 내뱉던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어둠이거나 혹은 지옥 불덩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심장이 멈췄는데 귓가에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점점 크게 코를 찌르는 이 냄새. 이건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의 퀴퀴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흙냄새, 매캐한 싸구려 담배 연기, 그리고 진한 땀 냄새. 지옥에서 나는 냄새치고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냄새였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병원 천장이 아닌 쥐 오줌 얼룩이 선명한 낡은 합판이었습니다. 야, 박춘식.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자빠져 잘 거야? 빨리 안 일어나. 누군가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프다. 너무나 생생하게 아픕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못 느낄 텐데 등짝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은 30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작업반장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귀신을 보는 건가 싶어 멍하니 있다가 무심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어있던 손가락이 펴져 있습니다. 검버섯 가득했던 쭈글쭈글한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굵은 핏줄과 근육이 터질 듯한 젊은 사내의 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그덕거리지 않습니다. 허리가 용수철처럼 가볍게 튀어오릅니다. 심장이 기관차처럼 쿵쾅거리며 온몸으로 뜨거운 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1974년 4월 5일, 식목일,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뚫고 대한민국 천지가 공사판으로 뒤덮여 있던 바로 그 시절. 가난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잘 살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던 그 뜨거운 시대로 제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서 말이죠. 창문을 열자 흙먼지 날리는 벌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허허 벌판이지만 미래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논바닥이 대한민국 최고의 땅 삼성동이 되고 저 배밭이 부의 상징 압구정이 된다는 것을요.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꼬깃꼬깃한 담배 한 갑과 성냥, 그리고 어제 갑을 받은 돈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24살의 박춘식.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인 노가다꾼이라 불리던 시절.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박춘식이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는 2024년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 오를지, 어떤 기업이 대박 날지, 언제 위기가 닥쳐오는지. 저는 정답지를 손에 쥐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반장님, 오늘도 콩구리 콘크리트 치러 가시죠. 제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안전화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독사를 기다리던 노인이었지만 오늘 저는 야망을 품은 청춘입니다. 기다려라, 가난아. 이번 생엔 국물도 없다. 내 운명, 그리고 내 가족의 운명. 내가 싹 다 갈아엎어주마. 전설이 될 박춘식의 인생 2회차. 자, 이제 시작이다. 1974년의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안전장비,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러닝셔츠 바람으로 담배를 꼬나물고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어이 김씨, 박씨, 막걸리나 한 사발하고 해.
하는 고함이 난무했습니다. 2024년의 최첨단 공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깡과 삽질, 그리고 빨리빨리 정신만이 이 거대한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30년 전에 돌아가신 김 반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야, 박춘식, 너 오늘따라 눈빛이 왜 그래? 로또라도 맞았냐? 참말 말고 저기 뱃수로 쪽 땅이나 파. 김 반장이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가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수천 개의 현장을 구르며 몸으로 익힌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1974년 4월의 신문 기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남 건설 현장, 집안 침하로 인한 붕괴 사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반장이 무리하게 중장비를 진입시켰습니다. 저기는 집안이 약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인데 말려야 하나? 내가 말한다고 저들이 들을까? 고민하던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파놓은 구덩이로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수도관이 터지면서 시커먼 흙탕물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모자를 집어던지며 욕을 퍼붓고 김 반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버버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모두가 뒷걸음질 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타이밍이. 다들 뭐합니까? 흙 퍼낼 시간 없어요. 저쪽 3번 기둥 쪽으로 물길 돌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문득 딸아이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워 며칠 전 왔던 음성 메시지를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제 고함에 현장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내가 뭘 아냐고 따질 새도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제 목소리가 이미 베테랑의 그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제 피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디를 막아야 물이 멈추는지, 어떻게 지지대를 세워야 흙이 안 무너지는지,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뼛속에 새겨진 50년의 기억이 늙고 병들었던 2024년의 박춘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 박춘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물길이 잡혔습니다. 무너지던 흙더미도 멈췄습니다. 30분 같았던 3분이 지나고 현장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현장 소장도, 김 반장도, 동료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못 배운 노가다 꾼소리 들으며 무시당했는데 오로지 실력 하나로 증명해낸 이 짜릿함. 저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쓱 닦으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자네, 물건이구만. 내일부터 자네가 작업 조장 맡아. 이건 특별 보너스야. 현장 소장이 제 손에 쥐어준 두툼한 누런 봉투. 일당의 10배가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잡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표는 고작 작업 반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주머니 속에 든 이 돈봉투.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을, 아니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돈으로 진짜 돈 복사를 하러 갈 차례입니다. 압구정 배밭 주인 영감님, 딱 기다리십시오. 현장에서 받은 두둑한 현금 봉투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설렙니다. 저는 지금 신사동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곳은 화려한 성형외과와 외제차들이 즐비한 곳이지만 1974년에 이곳은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못 다니는 진흙탕 길일 뿐입니다. 길가에 늘어선 저 배밭이 보이십니까? 하얀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저 땅. 지금 사람들은 저곳을 보며 혀를 찹니다.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는 똥땅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냐며 비웃곤 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배나무 한 그루가 나중엔 그랜저 한 대, 아니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변한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침뱉고 지나가는 이 땅이 미래의 대한민국부의 상징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황금으로 바꿔줄 테니까. 희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낡은 복덕방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최영감은 신문만 본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새파란 젊은 놈이니 돈이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방 구하러 왔어? 새방은 저 윗동네 알아봐. 여긴 없어. 심드렁한 최영감의 말투에 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 말고 땅 좀 보러 왔습니다. 저기 강변 쪽에 있는 배밭 말입니다. 그제야 최영감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봅니다. 땅? 젊은 놈이 땅은 무슨? 농사라도 짓게? 거긴 홍수나면 다 잠기는 곳이야. 역시나입니다. 다들 기피하는 저지대 침수구역. 하지만 2년 뒤 정부가 한강 제방 공사를 끝내는 순간 저곳은 천지개벽하게 됩니다.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순진한 시골 청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물 들어와도 좋으니 제일 싼 땅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집이라도 한 채 지어서 마누라랑 살라고요. 최영감은 혀를 차며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허허, 젊은 친구가 고집이 있구먼. 평당 200원. 500평이니까 딱 10만 원이야. 있나? 평당 200원. 2024년엔 평당 1억이 넘는 땅을 지금 껌한 통값도 안 되는 돈에 산다니.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받은 보너스와 오기 전에 몰래 챙겨둔 비상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딱 10만 원. 최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누런 갱지로 된 매매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 박춘식을 적어 넣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지독한 가난을 끊어낼 면죄부입니다.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이름 위에 꾹 눌렀습니다. 복덕방을 나서는 제 손엔 낡은 땅 문서가 들려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아까와는 다른 바람입니다. 비릿한 흙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납니다. 황금의 냄새가 납니다. 하늘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봤느냐 세상아.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땅 문서를 깊숙이 숨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골목마다 저녁밥 짓는 냄새가 퍼집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앞 정육점입니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 2근만 주이소. 비계 적당히 섞인 걸로다가. 당시 삼겹살은 서민의 음식이었지만 우리 형편엔 그마저도 사치였습니다. 전생에선 돈 아낀다고 아내 생일에도 미역국에 소고기 한 점 못 넣어줬던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신문지에 둘둘 말린 묵직한 고기 봉지. 이걸 받아들고 나오는데 왜 이리 눈물이 핑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봅니다. 어머, 여보 이게 뭐야? 고기 아니에요? 당신 미쳤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저는 허허 웃으며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냈습니다. 잔말 말고 구워. 오늘 보너스 받았다.
우리 순영이 배에 기름칠 좀 하자. 좁은 자취방 가득 퍼지는 고기 굽는 냄새.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아내가 상추에 밥을 얹고 노릇하게 구운 고기 한 점을 싸서 제 입에 넣어줍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고소한 육즙. 2024년에 혼자 먹던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맛입니다. 맛있다. 순영아, 진짜 맛있다. 오물오물 먹는 아내의 볼이 다람쥐 같습니다. 저렇게 잘 먹는 사람을 내가 그동안 굶겼었구나.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고기 먹게 해줄게. 아니, 나중엔 소고기 등심으로 배 터지게 해줄게. 행복이란 게 별거 없었습니다. 내 가족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 그걸 지키기 위해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대학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었지만 이 안에는 세상을 바꿀 비밀이 들어갈 것입니다. 기억나는 모든 미래의 사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975년 중동 건설 붐, 19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제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50년 역사가 춤을 춥니다. 이 노트 한 권이면 저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 그 자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릅니다. 제 가슴속엔 압구정 땅 문서가, 머릿속엔 미래의 지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현장 소장을 둘러싸고 있더군요. 그들이 저를 보며 묻습니다. 이 현장에서 물길을 막아낸 놈이 누구야? 회장님이 찾으신다. 회장님? 설마 건설업계의 신화, 그분이 나를?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